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체스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처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공지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커버할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앙은행 미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캡을 하자면, 지난주에 물론 좀 더 자세하겠지만 RBA하고 BOC가 이제 레이트 디시전 미팅이 있었고 둘 다 레이트를 올렸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하고, 그러니까 연준하고 ECB, 유럽 중앙은행하고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영국 중앙은행들이 미팅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하고 영국은 이제 CPI 넘버도 이번 주에 중앙은행들 미팅 전에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레이트 디시전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바로 미팅 전에 인플레이션 관련 넘버가 또 나올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영국하고 중국 쪽에서 데이터가 또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지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PMI 넘버도 12월 것이 이제 프리리미너리 넘버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레이딩 볼륨이나 리퀴디티는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볼륨이 제한적이고 리퀴디티가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뭐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낼 수 있지만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퀴디티가 떨어지면 그만큼 무브먼이 조그만 볼륨으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여전히 있겠죠. 아무튼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볼륨이나 리퀴디티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는. 이제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RBA하고 이제 BOC 미팅만 잠깐 먼저 리캡을 해드리자면, RBA는 이제 25 베이스 포인트 올렸습니다. 예상하기도 뭐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캐시 레이트이 3.1%가 지금 호주 같은 경우 됐고,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한 8% 정도에서 이제 피크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24년에는 한 3%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입장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었죠. 시장은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내년 한 봄까지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까지 올린 것으로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측이고,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이냐 마켓이 스플릿된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버나잇 레이시 4.25%.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 사실은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ast hike for a while이라고 하니까 마켓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비시한 입장으로 지금 읽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당분간 금리 인상을 홀드하겠다는 거니까 아마 내년 봄까지는 호주 중앙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까지 올렸던 것의 이펙트를 보고 좀 관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장이 지금 보는 이유는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가 낸 스테이트먼트에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계속적인 인상이 필요한지 컨시더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필요할 건지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상당히 더비시한 스탠스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켓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RBA하고 BOC는 각각 지난주에 25 베이스 포인트, 50 베이스 포인트 올린 상태고, 금리 인상 행보가 지금처럼 빠르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에 대해서 인제 이번 주 올해 인제 마지막 미팅이 있는데 화요일 날 시작해서 인제 수요일 날 디시전을 알리고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죠. 현재는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을 거로 마켓이 한 75% 찬스가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FMC 관해서 쪼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그 전주에 이제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스피치를 했죠. 그래서 그 전달에 있었던 미팅의 스테이먼과 프레스 컨퍼런스가 좀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좀 클래리피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브루킹스에서 얘기한 내용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던 속도를 좀 줄여갈 수 있다. 조만간 빠르게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미팅부터 좀 줄여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발언은 현재 리스크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좀 리스크를 밸런스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슬로우 다운하는 게 좀 바람직한 방식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까지 연준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이 또 비판이 있었죠. 타이밍이 애초에 금리 인상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에부터 해서 그 이후로는 너무 또 과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연준도 오버 타이튼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쯤 슬로우 다운을 하는 것이 오버 타이트닝을 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기본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리세션이 애초에는 리세션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 페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과잉 인상을 자제하고 너무 많이 올려서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페인풀한 상황으로 가는 것들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약간 더비시하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음 이번 주 금리 인상에서 레이트를 어느 정도 올리고, 그리고 스테이먼상에서 뭐 어떤 식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인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계속 레이버 마켓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트롱한 상태 유지했었죠. 11월 중에 난팜 페이롤 넘버도 예상치를 웃도는 넘버가 나왔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우려할 만한 것은 인제 11월 중에 PPI 넘버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달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낮게 나왔지만은 그 하락폭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어요. 그래서 좀 높게 나온 편이고, 그래서 아마도 연준의 금리 결정보다 혹은 그만큼 그 전날에 있을 CPI 넘버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추세대로 떨어져 줄 것인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에는 그 전달에 7.7%에서 7.3% 정도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어 CPI 넘버도 6.3에서 6.1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넘버가 예상하는 그런 수치와 비슷하게 떨어져 주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마켓이 연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좀 볼러틀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상했던 하락폭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most likely 지금 한 75%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으로 막을 것 같고, 지금까지 4번 연속 75 베이스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근데 인상 폭을 인제 좀 줄이기 시작하는 이제 첫 미팅이 될 것 같고, 어 다르게 나오면 인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CPI 넘버가 더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연준이 수요일 날 레이트 디시전을 하면서 인제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제 닷플롯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보통 그 연준의 보드 멤버들이 각자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이나 그로스 경기 성장률이나 향후 금리 전망치 같은 것들을 이제 내놓는 닷플롯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특별히 터미널 레이스라고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제 스탑할 지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 연준 멤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넘버도 그렇고 연준의 인상 폭이나 이번 주에 결정 인상 폭이나 그것과 관련된 다른 입장이나 데이터들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마켓이 포지티브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하게 당연히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으로 넘어가면은 영국 중앙은행 이제 목요일 날 미리기 있는데 지난 미팅에서는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필요했었죠. 반면에 터미널 레이트는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이 한 2년 정도 유지될 리세션에 지금 들어간 상태라는 입장을 분석을 내놓은 바 있고 이미 리세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는 전달 인플레이션이 10.1에서 11.1%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지금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국은 아직도 지금 오히려 올라간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후퇴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도 수요일 날 노벰버 CPI 넘버가 나올 예정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한 10.9%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버 10월 중 GDP 넘버도 나오고 11월 중 클레이먼트 카운트 넘버도 나오고 이제 노동 고용 지표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그 데이터들과 함께 이제 중앙은행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한 주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뭐 다른 중앙은행들도 사실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리세션이 시작됐다라는 입장이고 경기 둔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무시하게 할 것인가? 더 딜레마가 좀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CB도 목요일 날 만납니다. 지난달에 75 베이스 포인트 올렸고 현재 레이시 그래서 2% 정도죠.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금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예요. 물론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뭐 다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존 입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인플레이션은 그 전달 인플레이션은 예상했던 10.3보다 좀 더 떨어진 1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프런트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ECB 멤버들이 그 이후로 계속 얘기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으로 완전히 퍼머넌리 자리 잡기 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레이시 지금 2% 정도면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는 많이 올린 게 아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팅에서는 한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닝하고 데이터 일선에서는 사실 어닝 쪽은 뭐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 이제 다시 조금 있으면 이제 4분기 어닝 이제 시즌이 돌아오긴 하겠지만
이번 주는 아무튼 중앙은행들의 미팅이 뭐 다미네이링하는 그런 헤드라인이 될 것 같고,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도 근데 많죠. 그래서 상당히 비지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클라이먼 카운트, GDP 넘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미팅 전에 발표될 예정이고, 금요일은 이제 리테일 세일즈 넘버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영국 관련 데이터들이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FOMC 미팅 전에 화요일 날 CPI 넘버가 나오고, 필리 페드 매니팩처링 PMI 넘버가 나오고, 리테일 세일즈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매니팩처링 PMI나 리테일 세일즈는 뭐 이미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경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니까 당연히 중요한 데이터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CPI 넘버를 비롯한 다른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올 예정이고,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 관련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목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이니까 여기는 수요일 저녁 시간일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주에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또 금요일 날은 특별히 글로벌 PMI 넘버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리미너리 12월 프리리미너리 넘버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이코노미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넘버니까 이 데이터 역시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는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ECB, 뱅크 오브 잉글랜드 등 중요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레이트 디시전 미팅이 있고, 그 중앙은행들이 내다보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바쁜 한 주간이 될 것이고, 그만큼 시장이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볼 수 있고, 당연히 결정이 어떻게 나오고 넘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1년 내내 변동성이 높은 한 해이긴 했지만, 이번 주 역시도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기 동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